갑자기 혈변을 보거나 변비나 설사가 자주 반복되지는 않으시나요? 배에 계속 가스가 차서 생활이 불편하신가요? 항상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신가요? 침묵의암, 대장암, 명백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지 않으면 정말 알아채기가 힘든 암입니다. 요즘은 대장암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비단 고령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50세 이하 성인의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에 걸리는 경우 조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않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가는 화장실에서 대변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평상시에 대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대장암이 주는 신호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영화 광해에서 임금이었던 광해의 대변을 어이가 직접 살피고 맛까지 보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 대변의 맛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셀프 건강검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대장암은 말 그대로 대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대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화기관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되는데요. 소화기관은 식도, 위, 소장, 그리고 대장으로 구분되죠. 여기에서 대장은 소화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분과 전해질 흡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장은 충수,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나뉘며 암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장에 생기는 암은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에 걸리는 원인은 크게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유전력이 20%까지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가족력에 대장암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해요. 유전성의 경우는 한쪽의 대장에서 암이 발생한 뒤에 다른 쪽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장암에서 자궁 내막암까지도 발생할 위험이 커져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모나 형제 자매 중 50살 이전에 대장암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유전성 대장암을 주의하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나머지 80%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대장암과 식습관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는 곳을 바꾸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장암 발생률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비만, 고열량 음식 섭취, 섬유질 섭취의 부족, 심지어 운동 부족도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운동 부족인 경우가 많죠. 운동과 같은 신체의 움직임들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것인데요. 대변에 있는 발암물질과 장의 점막이 접촉할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잘 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건강한 대변은 황금빛이 나면서 바나나와 같은 굵기, 길이를 나타내지만 만약 대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변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장암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대장의 건강은 대변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변비나 설사 등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변비와 설사는 장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변비나 설사가 며칠간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음식 조절을 우선으로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과식을 한 것도 아니고 탈이 나기 쉬운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설사를 빈번하게 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비나 설사보다 한층 더 심해진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치질이나 대장 출혈이 있을 때,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로 인해 염증이 심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장암일 때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섣불리 혈변만으로 어떤 병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혈변은 대장암 증상 중 하나이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혈변 그 자체만으로도 출혈이 잦아지면 빈혈을 동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증, 창백함, 냉증 등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실금입니다. 변실금은 아시다시피 변을 조절하지 못해 새는 증상인데요. 변실금이 발생했다면 대장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 항문 괄약근 조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현재 하고 있을 연령대라면 일반적으로 변실금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변실금은 발생하기 전에 잔변감이 잦다던가 뒤가 묵직한 후중감이 자주 발생한다는 전조 증상이 있으니 경과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대변의 악취입니다. 정상적인 변이라고 해서 향기가 난다든지 냄새가 좋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대장이 나빠질수록 악취가 정말 심해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썩은 냄새가 대변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전날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악취라고 부를 정도의 냄새가 발생하거나 며칠이 지나도 계속 지속된다면 이 역시 대장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 합쳐져서 혈변, 변실금, 장변감, 악취가 동시에 있다. 위험한 상태이니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다섯 번째, 복부 불편감과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변의 변화를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변 외에 소화기 증상들도 대장암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복부 불편감은 흔히 우리가 가스 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기분인데요. 심한 팽만감, 복통, 배 전체가 묵직하면서 불편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식욕이 떨어져 입맛이 줄어들거나 이유 없이 속이 메스꺼리면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지며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대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화불량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피로가 몰려들거나 배에 무언가가 만져진다면 절대 흔한 상태는 아니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스트레스나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대장암 발생 나이대도 점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난 젊으니까 괜찮아, 내시경은 50대 돼서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대장암이 여러분의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험 신호 5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비단 유전력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평상시에 대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대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아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며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무병장수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